SG 골프앤 홈필드 2019 내셔널 바둑리그 4라운드 시작합니다. 백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3라운드부터 제주 투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투어는 특히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와서 관광을 즐기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 투어이기 때문에 이 제주도 뭐 볼 곳이 너무나 많죠. 먹을거리도 많고. 그래서 선수들이 또 이제 좋은 환경과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컨디션이 최고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팀들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는지 대회 정보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네, 내셔널 바둑리그는 대한바둑협회가 주최와 주관을 맡았고요. 주간 방송은 K바둑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정규리그는 양대 리그 총 18개 팀이 참가를 했고요. 총 17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포스트 시즌은 양대 리그 상위 4개 팀이 진출을 해서 8강 토너먼트로 단판 승부로 가리게 되고요. 챔피언 결정전은 3번기로 치러지게 됩니다. 자, 정규리그는 각 리그 우승 상금이 1,000만 원이고요. 준우승 700만 원, 포스트 시즌은 우승 2,000만 원, 준우승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자, 4라운드 대진표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아산 아름다운 CC와 서울 키바, 대전광역시와 김포 원봉루엔스가 만났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북 아시아펜스, 대구바둑협회와 부산 이붕장학회,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금화건설이 만났습니다. 서울 푸른돌은 서울 압구정팀을 만났고요. 경기 바이오제맥스와 함양 산삼팀의 대결이고요. 화성시와 인천 SRC가 만났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 경기 바이오제맥스 팀과 함양 산삼팀의 대결인데요. 오더를 보면 좀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 오더로 봐서는 뭐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승부가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이 경기 바이오제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제 강팀으로 상당히 분류되고 있는 팀이어서 함양 산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한데, 일단 최우철 선수와 송예슬 선수의 대국, 단연 좀 눈에 들어오는 한 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송예슬 선수와 최우철 선수의 대국을 보내드리는데요. 그야말로 경험이 정말 풍부한 선수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최우철 선수는 뭐 일단 시니어 선수 중에서 굉장히 노련한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송예슬 선수도 이제 여성 선수 중에서 정말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대국은 정말 치열한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경기팀과 함양팀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국이 진행된 팔레스 호텔의 전경이고요. 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경이네요.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어요. 네. 그러네요. 바람이 느껴지네요. 자, 내셔널 바둑리그 호텔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민수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박성균 선수와 대국을 했네요. 자, 시니어 선수들의 대결 모습이고요. 자, 경기 바이오제맥스와 함양 산삼팀이 만났습니다. 함양팀은 신생팀이고요. 자,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력 구성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우철 선수와 송예슬 선수의 대결이죠. 자, 정말 많은 대국을 했을 선수들인데요. 송예슬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여성 선수로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뭐 어떤 팀에서든지 간에 에이스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필요 없는 시니어 랭킹 2위 최우철 선수의 모습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입니다. 최우철 선수가 흙을 잡았고요. 보통 보면은 시니어 선수들은 상당히 공격적인 기풍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최우철 선수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제 뭐 조민수 선수와 같은 선수가 워낙 이제 좀 치열한 전투 바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아주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좀 기본기에 충실한 바둑을 두는 네, 선수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맞서는 송예슬 선수는 전투형으로 좀 유명한 선수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희한하게 아마추어 선수건 프로 선수건 여성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좀 전투형의 그런 스타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수부터 3-3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우철 선수, 인공지능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3-3을 두었다라는 것은 이 최근에 많이 두어지고 있는 포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시니어 선수들도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리그, 내셔널 바둑 리그가 있고 또 바둑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게을리하면은 바로 이 대회에서 그런 실력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3-3을 들어가자 송예슬 선수가 손을 돌렸고요. 네, 그러자 최우철 선수도 손을 돌렸네요. 이건 뭐 흑이 3-3을 왔을 때 백이 오히려 짚어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기도 하고요. 네, 귀는 양화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어디로 두느냐 고민을 하다가 실전에 이제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곳은 이제 흑이 받아주게 된다면은 이곳을 막아가는 뭐 이런 진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진행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걸쳐간 수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젖혀가게 되고 끊어가는 진행을 선택했을 때 네. 흑이 끊어가고 뭐 이런 흐름이 이제 좀 무난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똑같이 이런 진행이 나왔을 때 이 걸쳐간 수로 인해서 축이 된다는 점입니다. 축머리에 돌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축으로 한 점을 잡을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이 형태는 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거기다 이 흑돌이 좀 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한 수 더 지킴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쳐가는 수는 대부분 좀 이렇게 축머리로 활용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받아주었는데요. 자, 송예슬 선수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막아가는 수를 선택을 할지 만약에 반대쪽으로 맞게 된다면은 지금도 이제 제일 쉬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똑같이 이런 진행이 나왔을 때 지금은 축이 좀 다른가요? 그렇죠. 축이 다르죠. 이렇게 잡아가고 날일자로 갔을 때 축이 지금 안 되는 형태잖아요. 축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날일자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모양에서는 이 정석 선택이 좀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백이 날일자로 씌워갔을 때 흑이 치받아 준다면 비교적 간단한 정석인데요. 붙여가는 정석이 또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공부가 잘 되어 있다라면 좀 더 자신감 있게 둘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다면은 다른 길을 또 이제 선택할 수도 있겠죠. 실전은 아주 평범한 수를 네. 선택을 했네요. 최근에는 날일자 받아두면 붙여가는 정석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 네, 그냥 벌려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흑이 두 귀를 차지하고 이 좌귀 쪽도 마치 흑이 3-3에서 백이 짚어간 형태가 된 거기 때문에 최우철 선수 입장에서는 뭐 특별한 불만이 없어 보여요. 송예슬 선수가 이렇게 두어 간다면은 최우철 선수 이제 어느 한쪽을 밀어가면 평범하겠죠. 이때 밀어가는 방향도 좀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반대쪽을 밀어간다면요. 밀어가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도 많이 두긴 하지만 제일 기본에 충실한 수는 날일자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 좋으니까 백이 여길 막아가면서 이 모양을 키워갈 수도 있겠죠. 네.
백 모양을 견제하려면 지금처럼 밀어가는 것이 좋을 거고요. 날일자로 걸쳐왔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법 중에서 이렇게 붙여가는 형태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배석이라면 이 붙여가는 수 사용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세 칸으로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다시 이제 침입하는 수단이 남아 있고요. 이 두터움을 쌓는다고 해도 흙이 이미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발전 가능성이 좀 제한된 느낌이죠. 흙도 그냥 손을 돌리네요. 네. 실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 선수가 좀 계속 비틀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백은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수 중에서 이렇게 협공하는 수 3-3으로 들어간다면 막아서 오랜만에 보는 정석 형태이긴 한데요. 이렇게 지키고 지켜두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붙여간다던가 받아주는 정도, 이 정도도 아주 무난한 진행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아기 쪽에서 말씀해주신 붙여가는 정석을 백이 지금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붙여가는 정석이요? 네. 이 정석을 선택한다면은 글쎄요, 흙이 이제 이 자리를 전개를 하게 되면 근데 이 모양은 아까 제가 이제 이 하변 쪽 모양보다는 흙이 약간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백돌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움직여 갔을 때 다시 이렇게 날일자로 가면서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좌변 쪽에 어느 정도 좀 모양이 갖춰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좋은 정석 선택이 아닌 거네요. 선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장면에서 인공지능의 이제 확률 그래프를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좀 비슷한 확률이 나오는 수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붙여가는 수도 그렇게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평범한 수. 계속 지금 송예슬 선수는 초반을 좀 평이하게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초반보다는 중반 이후에 뭔가 승부를 걸어가겠다라는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우철 선수는 기풍상 초반에 좀 잘 꾸릴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제가 이제 최우철 선수는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한 스타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면은 장기전으로 가는 바둑에 있어서도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초반 출발 자체도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빠른 포석을 전개를 하고 있고 바로 3-3을 들어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리에 아주 민감한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백이 한 칸으로 받아 두었을 때는 흙이 붙어가는 진행을 많이 안 하나요? 이렇게 갔을 때요? 네. 이렇게 갈 때는 붙여가는 수, 두기는 두는데 날일자 갈 때보다는 좀 사용 빈도가 떨어지죠? 지금 3-3 들어간 수도 괜찮은 게 백이 이렇게 막아가는 진행이 된다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네. 예전에 많이 봤던 또 모양이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형태. 전체적으로 보면 느낌이 흙이 굉장히 발빠른 느낌의 포석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백도 뒤로 받아 두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최우철 선수 원하는 곳은 지금 거의 다 두고 있는 느낌인데요. 송예슬 선수가 이 상변 쪽 모양 하나인데 이 모양도 집으로 연결하기에는 좀 난관이 많아요. 여기도 지금 지켜야 되는데 이 자리를 지켜도 또 여기가 남아있고 제가 이제 흑번으로 이런 포석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이건 약간 그래도 앞서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초반 출발은 최우철 선수의 성공이고요. 송예슬 선수도 좀 의식하고 무난하게 진행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네, 최우철 선수가 이제 초반 포석이 좀 강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포석은 좀 더 무난하게 가는 작전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계속 이렇게 밀리다 보면은 중반에도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가 좀 푸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양걸쳐 갔고요. 여기서 또 붙이는 방향이 두 가지잖아요. 네,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공격하고자 하는 반대쪽을 붙여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붙여가는 쪽은 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붙여가게 되면은 이돌이 강해질 것이고, 뭐 여기 젖혀가면서 이렇게 붙여서 지금 이렇게 막고 있고, 뭐 이 진행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 근데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반대쪽으로 붙이는 수. 네. 여기 아무래도 흑돌이 있으니까 이돌을 조금 더 공격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흑이 많이 선택했던 입구자 행만은 요즘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입구자로 가고 3-3 들어가는 형태의 정석 진행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 손해라고 해서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선수가 너무나 급할 때, 뭐 이런 상황이라면 뭐 한 번쯤 둘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이제 붙여가는 진행을 선택을 하고요.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잘 나오지 않는 정석 진행 중에 지금 이제 젖혔는데요. 이렇게 3-3 들어가는 수. 네. 이 수도 찾아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 잡히는 형태가 백의 실리보다는 흙에 좀 두터움이 돋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인공지능의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백이 늘어가는 수와 붙이는 수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이것도 거의 붙여가는 수를 많이 두죠. 예, 늘어간다고 해도 이제 예전에 많이 두어졌던 정석 형태, 네. 이런 정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두고 여기 젖히고, 양걸침 형태에서는 많이 나오는 형태다라고 저도 이제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백은 실리로 앞서는 게 아니라 양쪽을 그냥 다 둔 건데요. 흑은 귀 쪽을 또 차지했잖아요. 별로 그렇게 흑의 입장에서 불만이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네, 붙여갔고요. 화점 정석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끼워가는 수도 최근은 이제 사라진 정석이고, 막아가는 수나 지금은 또 이 축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가는 수 가능할 것 같아요. 끊어서 한 점을 잡고 여기를 넘어가야 될 때 이렇게 젖혀가는 형태를 취한다면은 지금 배석에서는 굉장히 유력해 보이네요. 끊어가는 수는 축이 좋을 때 언제든지 가능한 수인 건가요? 축이 좋을 때는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또 이 젖혀가는 수가 또 함께 조화를 이루잖아요. 이런 형태에서는 더 두고 싶습니다. 흑이 끊어갈 때 백이 단수 쳐서 받는다면은 이것은 이렇게 단수 치고 귀를 잡는 형태가 나와서 이 빵따냄보다는 귀의 실리가 좀 더 돋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변 배석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전은 그냥 받아두었고요. 최우철 선수는 역대 내셔널 바둑리그 성적이 73% 성적을 거뒀는데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봐야죠. 이 내셔널 바둑리그에 출전하는 시니어 선수들과 여성 선수들은 정말 이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인데 그들을 상대로 7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한다. 이건 뭐 조민수 선수의 성적이 갑자기 궁금해지긴 하네요.
조민수 선수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전에 백이 입구자를 가자 흙이 다가섰는데 다시 한번 입구자 행마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모양은요. 사실 일감으로는 이 입구자보다는 한 칸 뛰는 수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송예슬 선수 실전 심리상 좀 감각을 이렇게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를 좀 압박하고 싶었던 것 같고 최우철 선수도 바로 살았는데 이 수로는 여기 이제 지켜둔다면 좀 무난했어요. 여기 나와 끊어간다고 해도 여전히 끊어가는 약점이 있고 흙은 또 사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었던 자리가 아닌가. 여길 지키더라도 이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곳을 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뭐 빈삼각 형태긴 하지만 이렇게 지켜두고 움직여 나가더라도 이 백돌이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흙이 좋은 자리를 다 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수보다는 여기 지키는 게 조금 더 평범하지 않았나 싶고요. 백도 이제는 날일자 씌우는 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이 자리를 가고 여기를 이제 흙이 받아주는 형태를 취한다면은 뭐 이렇게 전개하는 정도? 네, 이런 정도의 진행으로 보여집니다. 반대쪽 날일자를 선택했는데요. 그 수는 입구자도 약간은 이상 감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수는 확실히 실수네요. 예, 이건 실수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모양에서는 여기를 붙여가고요. 이 끊어가는 수가 강력하게 지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백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외길이에요. 나가고 여기를 단수 치게 되면 있고 이렇게 돌려치는 형태가 나오게 되죠. 네. 예, 이런 형태가 나오면 여기 있는 수도 선수로 활용할 수가 있고 지금 백이 이렇게 이 흑돌이 강한 형태인데 방향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송예슬 선수 초반 분위기를 최우철 선수에게 완전히 내주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자리 선택했습니다. 네, 백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와서 여기를 뚫릴 수도 없고요. 여기 뭐 늘어가는 것은 더 안 되겠죠. 여기 끊어가게 되고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이곳을 뚫려서 모양이 완벽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끊어서 활용당하는 자리에 백이 너무 가까이 행마를 했고요. 거기다 이제 송예슬 선수 입장에선 또 아쉬운 점은 이곳이 이제 두터워지는데 흙이 지금 여기를 미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견제를 받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제가 이제 인공지능의 입장에서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으로도 이제 뭔가 많은 승률 그래프를 봤잖아요. 7대3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은 확실히 최우철 선수의 우세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승률 그래프가 7대3까지 기울어지면 확실하게 우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6대4 정도는 약간은 애매해요. 약간 애매한데 7대3부터는 좀 확실하고 이제 프로 선수들의 대국에서 한 8대2 정도 나오면 웬만해서는 역전을 잘 안 당합니다. 9대1은 거의 결정적이고요. 네. 자, 초반이지만 흙 쪽으로 좀 기울었고요. 네, 지금 송예슬 선수가 초반 진행을 너무 좀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최우철 선수가 초반이 강하다는 것을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좀 자신의 바둑을 두질 못했던 것 같고, 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철 선수 정확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최우철 선수가 항상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8승 9패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우철 선수 하면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선수들이 그렇게 최우철 선수도 그렇지만 조미수 선수와 같은 선수도 남들이 보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 좀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에이스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승률이 좋을 때, 뭔가 컨디션도 좋고 할 때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승리를 가져가는데, 약간 이제 컨디션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그 기대치 때문에 뭔가 부담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바둑을 두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송예슬 선수는 역대 성적이 그렇게 50% 정도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에 10승 7패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단체전에서는요, 50% 이상의 승률만 거둔다면은 자신의 역할은 해줬다고 봐야 돼요. 물론 에이스 팀이 생각하는 에이스들은 그래도 70% 이상 어떤 승률을 기록해 준다면 좋지만, 네, 지금 초반 진행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대로 이것은 뭐 송예슬 선수가 피할 길이 없는 진행이고요. 외길 수순입니다. 자, 이렇게 교환은 될 테고요. 흑은 그 다음 행마가 어딘가요? 네,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이 날일자도 이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이고요. 아니면 뭐 이도를 공격을 좀 포기하고 다시 한번 이 모양을 키우는 쪽 이렇게 늘어서 백이 온다면은 막아가는 수가 또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늘어간 수는 좀 더 실속을 챙기는 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날일자는 너무나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날일자를 두고 백이 받아준다면 그때 늘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여길 간다면은 근데 백이 여길 받을까요? 안 받아줄 수도 있을까요? 예, 받아준다면은 늘어서 이것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글쎄요. 지금 아마 기세로 날일자 간다면 여기가 아니라 단수 치는 수를 선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돌은 흑이 한 수를 더 두더라도 잡을 수 있는 돌은 아닐 것 같아요. 백도 탄력이 있는 모양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씌워가도 뭐 한 칸을 뛰어 나간다든지 하면 큰 무리 없이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 수가 있죠. 그래도 중앙 요철을 선택을 했고요. 송예슬 선수는 이 단수를 치겠죠. 이 교환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상당히 악수가 되어 있네요. 원래 이제 백이 화점에 있던 자리긴 하지만 여기서 송예슬 선수도 좀 버텨가야 될 텐데 네. 그 자리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최우철 선수가 여기서 이 돌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를 구상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직접적인 공격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멀리서부터 뭔가 건드려가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이런 자리를 붙여간다든지 여기를 붙여가게 되면 글쎄요, 이곳을 늘어간다면은 또 싸움을 좋아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젖혀서 끊으면 이렇게 뛰어서 이곳에 약한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싸우더라도 백이 좀 강력하게 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싸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바둑이 좋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네. 날일자로 지켜두고 여기를 이제 받아줄 때 그래도 이 붙이는 자리 이런 자리는 좀 가고 싶긴 하네요. 이런 곳을 가서 여기서도 젖혀간다던가 아니면 뭐 한 칸을 뛴다던가 해서 좀 이 우변에 있는 백도를 은근히 압박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붙여서 백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교환은 이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붙여갔네요. 최우철 선수가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도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고수니까 감각은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고수라고 하더라도 이 실전형 고수가 있고요. 뭔가 공부를 좀 많이 한 네. 행마가 좋은 고수가 있어요. 보통 대표적인 기사를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기사가 있을까요? 조민수 선수는 약간 실전형 고수라고 봐야 되겠죠. 시니어 선수요. 네, 그렇습니다. 조민수 선수 같은 경우 뭐 프로 기사들 중에서는 네. 예를 들자면은 백홍석 선수 같은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전형 고수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고요. 서봉수 구단 실전형 고수죠. 네. 그럼 반대로 좀 결이 좋은 바둑은 대표 기사가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사실 정상급 기사들은 다 제가 뭔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스타일 자체를 얘기하기 네네. 위해서이고요. 떠오르는 기사가 뭐 조한승 선수도 예, 조한승 선수, 뭐 신민준 선수도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또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스타일로 보여지고. 근데 그게 정답은 없어요. 실전형 고수가 더 좋냐, 아니면 뭔가 기본기가 좀 더 탄탄한, 기본에 충실한 것이 더 좋냐,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동안 이 최우철 선수가 여기 지킨 수는 좀 아쉬웠어요. 그 자리 꼭 필요했을까요? 예, 필요 없는 자리였죠. 여기가 지금 살아있는 돌이었기 때문에 여기 지키는 것보다는 좀 더 공격에 치중하는 쪽이 좋았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붙이고 늘었는데 지금 뒤늦게라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제 어떤 공격을 가져가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초반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최호철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네. 또 전투 감각에서는 송예슬 선수가 안 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끼어간 수, 지금 이 수에 이어서 좀 더 아쉬운 수가 나왔네요. 제가 아까 여기 붙일 때도 이 끼어가는 수는 최근에 사라진 정석이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양에서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쪽을 막고 꽉 이어줄 때 이런 곳을 뭐 밀어서 공격을 한다던가 이 두 점을, 아니면 그냥 우변을 막아두면서 은근히 뭔가 이 백도를 노려본다던가 이런 방향이 어땠을까? 지금 끼어간 수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건가요? 네, 끼워간 것은 여길 단수 치겠다는 생각은 아닐 거예요. 이 흑돌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아쉽죠. 이곳을 끊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물론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당장 밀어서 밀어가더라도 여기를 늘어간다든지 하면 이 수상전에서는 흑이 빨라요. 약간 맛은 나쁘지만 조금 더 진행을 시켜볼까요? 이렇게 젖히고 꼬부리는 수가 있어서요. 여기 한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역시 흑이 빠른 수상전이죠. 네. 단수 치고 따내면요. 잡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이곳을 잡아도요. 자, 여기 나가는 수, 꼬부리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곳을 밀었을 때 꼬부리는 수가 듣고 있다라고 보면 흑이 뭔가 여기를 강하게 둘 수가 없어요. 행마가 좀 불편해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늘어간다든지 해야 한다면 날일자로 가서, 자, 아까 이 여기를 붙여가고 뚫어가는 형태가 최우철 선수가 좋았던 것은 뭐냐면 흑은 두터움을 얻었고 백이 일방적으로 좀 쫓기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실리를 약간 챙겨도 백이 다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두터움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상변 쪽도 중앙까지 이어지는 모양이 아주 훌륭하죠. 지금 이 끼운 수는 뛴 수도 아쉬웠지만 이 수보다 더 아쉽네요. 선택이 좀 아쉬운 선택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자, 끊어간다면 한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좀 뒷맛이 나빠서 행마가 불편해지겠고요. 지금은 다시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송예슬 선수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갑니까? 근데 이건 실리의 손실이 너무 크고 이 돌이 뭔가 공격될 자리가 아니어서 네. 실전은 끊었습니다. 집으로 좀 크다고 판단했을까요?
집으로는 크죠. 근데 귀 쪽의 집은 크지만 이도를 좀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엔 최우철 선수가 여기 뛴 수도 그렇고 끊어간 수도 그렇고 초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좀 순간적으로 방심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의 느슨한 수가 나오니까 바로 좀 흐름이 바뀌는 느낌이네요. 네, 또 송혜슬 선수가 이제 바둑이 힘이 좋은 스타일이거든요. 상대가 이렇게 좀 느슨하게 나오면 상대를 강하게 압박을 할 겁니다. 자, 이 자리 밀어갔을 때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괴로워요. 늘어가기는 싫고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치고 잡아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도 두기가 싫은데요. 여기 이제 또 젖힘을 당하니까. 그렇다고 여기 들어가자니 이곳 막히고 나중에 또 여기 약간 맛이 또 남아 있어서 좀 신경이 쓰이고요. 젖혀가자니 이것을 꼬부려서 여기를 받아준다면은 끊어가더라도 사실 싸움이 흙이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우선은 젖혀갔는데요. 네. 이건 지금 뒤늦게 최우철 선수 좀 후회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도를 이렇게 쉽게 살려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젖힌 건데 이제 뽑으려 가면 어떡합니까? 자, 문제는 밀어갔을 때인데요. 자, 귀를 잡자니 약점이 눈에 보이고 약점을 지키자니 귀가 너무 크고요. 그렇죠. 지금도 들여다보는 자리. 뭐 일단 지나가는 길에 교환하는 느낌도 있지만 흙이 수가 잘 안 보여요. 뭐 이렇게 호구치고 백이 잡을 때 이도를 잡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위험 부담이 큰 게 이도를 살려주고 특별히 득도 못 본다면은 그냥 바둑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네, 실리의 타격이 큽니다. 자, 그 교환은 다 될 텐데 교환이 된 이유가 문제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기분 좋죠. 여기서가 문제인데 자, 한번 그림들을 몇 가지 좀 더 살펴볼까요? 이었을 때 호구 치는 그림 여기를 잡아두게 되고 이곳을 씌워가게 된다면 붙여 나오는 수가 일단 눈에 보이죠? 이것을 이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글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늘어가고 받아줘야 될 때 여기가 지금 너무 얇아요. 네. 뭐 돌이 지금 이런 곳 여기 어딘가를 가도 그렇고 이것을 연결을 해야 된다면은 여기가 이제 끊어진다든지 하면 오히려 흙돌이 좀 더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선 호구 치는 것은 백도를 잡기가 어렵고요. 네. 그렇다면 귀를 잡는 것은 어떨까요? 귀요. 지금이라도 이제 귀를 잡는 수. 여기도 젖혀간다면은 막아가고 이렇게 붙여서 움직이는 게 또 맛이 나쁘죠? 제대로 잡을 수도 없나요? 예.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뭐 백이 이렇게까지는 안 둘까요? 근데 막아두기만 하고 끊어가는 정도일 것 같네요. 끊어가게 되고 다시 여기를 지켜야 되고 네. 그때 단수를 치고 막는다면 이 모양도 백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도 귀를 젖히거나 늘어야 될 것 같은 들여다보는 수요. 글쎄요. 그 수로 뭔가 큰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도 백은 받아주지 않는 거죠? 예,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아준다면은 이곳을 이제 지키고요. 아까와 같이 지키고 끊었을 때 이렇게 치고 나가는 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차이가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들여다본 수가 활용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백이 이곳을 잡아둘 때 여기를 그냥 잡아도 되고 이 교환을 해둬도 됩니다. 잡아둘 때 공격이 되느냐? 공격이 안 된다면 귀가 너무 큰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격하려면 일단 이런 곳을 씌워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모양은요. 백이 이런 곳을 붙였을 때도 안형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런 걸 밀어간다고 하더라도 젖히고 단수치고 호구치고 하면 여기도 좀 안형이 그냥 쉽게 생기게 되죠. 네, 이런 맛도 있고 여기도 지금 또 약간 맛이 나쁜 자리고요. 네. 역시 잡힐 돌로 보이진 않거든요. 자, 역시 백도 안 받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좀 더 강력하게 잡으러 가는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아, 최우철 선수 갑자기 꼬였네요. 이 수가 좀 아쉬웠고 이 끼운 수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 분위기가 완벽하게 이제 최우철 선수 쪽으로 갔다가 네. 지금의 모양에 와서는 지금 송예슬 선수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확실히 중앙 한 칸 받아둔 자리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나와서 끊기는 것을 좀 걱정했을까요? 그렇죠. 여기 근데 나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흙이 넘어가는 자리도 있고요. 여기서 안에서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아니거든요. 이 모양 거기다가 이렇게 찌르고 있는 수까지 교환을 하면 또 여기 흠집도 좀 남고요. 네. 이런 형태로 진행됐을 때 손을 빼도 흙은 넘어가는 수와 느는 수 맛보기였고요. 여기 끊는 수도 남아 있었죠. 당장 걱정되는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뭐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 없고요. 최우철 선수가 지금부터라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에이스 선수들과 그렇지 않은 선수들의 차이가 뭐냐면 실수했을 때 그래도 조금 에이스들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냉정함을 찾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쉽게 흔들려서 거기서 바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도 차이만 있지 프로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아마추어의 세계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자, 경기 바이오제맥스의 주니어 선수들도 막강하지만 역시 최우철 선수 좀 에이스로 꼽히고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최우철 선수가 역시 잡으러 가는 공격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이 한 점을 잡아두면서 약간 실리를 벌었어요. 백이 수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늘어가는 정도라면 가장 냉정한 수로 보이는데요. 이곳을 간다면 여기를 뭐 젖혀 간다든지 해서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반면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좀 더 강력한 수를 선택했는데요. 네. 이도를 더 압박을 하겠다. 여기는 나오더라도 막아서 이 찌르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백도 행마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건 찔러가고 이건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백이 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데요. 이때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건 근데 좀 약점이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이어주더라도 여기를 이어도 끊어서 이곳을 지켜야 되는 형태인데 다시 찌르고 나가서 여기를 찌르고 늘어가게 된다면 네. 이건 오히려 흙이 잡히는 형태죠. 지금 백은 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행마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밀어갈 때 이렇게 씌우는 것도
뭐 아까 그 모양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길 젖혀가고 끊어서 이렇게 끼우는 수도 있네요. 그 수도 가능하겠는데요. 끼우고 이렇게 돌려쳐도 이것도 곤란하네요. 여길 다시 이어야 되는 형태인데 역시 흙이 약점이 너무 많아서 잡으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철 선수의 생각은 백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건데 이렇게 움직인다면 늘었을 때 이 교환이 득이란 얘기죠. 송예슬 선수가 또 수일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에서 흔들림 없이 또 밀어가는 행마를 두어 갑니다. 여기서 흙이 그냥 받아주어야 한다면 백도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받는다면 이제 이렇게 받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쉽게 붙여 나가기만 해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여기 또 약간 맛이 좀 나쁘고요. 막히는 자리라든지 호구 치는 자리 다 선수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실전은 늘었네요. 우선은 약점을 좀 남겨두었어요. 예, 근데 흙도 약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 흙의 약점이 눈에 보이는데 지키지 않고 좀 더 강력하게 두어 갔고요. 확실히 행마하는 것이 최우철 선수도 좀 흐름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이도를 어떻게 해서든 좀 물고 늘어지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아까의 행마와는 완전 다른 네. 부분이죠. 여기 뛰는 수, 뭐 붙이고 이제 뭐 이 붙이는 수는 괜찮았습니다. 끼우는 수. 두 번의 실수가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뒤로 봤나요? 네, 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냉정한 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배 형태가 어떠냐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 백돌은 전혀 위험한 돌이 아니죠. 그렇다면 확정가가 지금 어떨까요? 이 집이 한 35집 정도는 되고요. 이 집이 10집이 강합니다. 45집이 좀 강한 형태라고 봐야 돼요. 네. 흙집인데 한 20집 정도 되고요. 여기가 한 8집 정도? 여기가 한 6집? 뭐 합쳐서 14집 정도의 아까 20집, 네. 34집, 흙도 한 40집 정도. 백의 집이 45집 정도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우철 선수는 지금 선수라는 점을 활용해서 이 좌변 쪽에서 뭔가 모양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흙이 선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바둑은 덤이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미 집의 균형이 좀 무너진 것 같고요. 흙은 한 점을 살리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이제 바로 움직이긴 했는데 움직여 간다고 해서 이 돌이 그렇게 위험한 돌로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멀리서부터 이런데 이제 착점하면서 백의 한 수를 좀 가일수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자, 최우철 선수가 좀 더 분발을 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수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